아니, 전혀 모르겠어. 단서가 너무 적어. 잔다고? 왜 또 자! 단서 찾으러 다녀야지, 이 자식아. 이거 완전 배드엔딩 될 것 같은데? 여성 간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두 개씩 나와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네? 일단 반 이상은 높여야 되는데, 제일 아닐 것 같은 애. 현민아랑 최실이. 일단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민아를. 피디님이세요? 저번에 게임으로 둘이 친해졌죠? 엄청 반깁니다. 생각보다 친밀도도 그렇게, 그러니까 뭐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데 되게 이뻐해, 되게 좋아해주네. 나는 아무데나 편하게 앉았고 미나가 내 앞에 마주했다. 자, 일단은 아까 내가 품었던 의문부터 확인해볼까? 밥은 먹었어? 밥이요? 네, 네, 뭐. 대충? 어떻게? 늘 말하기 싫어하는 거 어영부영 넘기는 미나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넘기려고 했을 것이다. 나는 다른 상황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현미나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그냥 넘어갈 순 저 없다. 그냥 여기 오기 전에 빵을 조금 사둔 게 있어서. 미나야, 너 정말 빵 몇 조각으로 지금까지 버틴 거야? 네. 예상대로군. 아니야, 끝까지 써야 돼. 역시 이 마을을 무서워서 그러니? 그럼 나랑 같이 나갈까? 여기 슈퍼마켓 가면 먹을 것도 팔고 생필품도 팔더라. 나랑 같이 있으면 괜찮겠지? 현민아가 날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마을 일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러니 내가 같이 가준다고 하면 미나도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을. 에? 못한다고? 전 괜찮아요. 놀이개 어서와. 오랜만이다잉. 원래 밥도 조금 먹고. 뭐지 이 거부 반응은? 아무리 겁이 들려 있다지만 이 정도였어? 나는 잠시 앉아 뒷머리를 긁었다. 이거 그러니까 미연씨인데 이거? 추리 게임이라고 해서 한 건데 뭐 이렇게 연애 감정이 많아? 이 와중에 아주 자기 곧 죽을 날 받아놓은 놈이 뭘 이렇게 연애를 하고 앉아있어? 나는 현민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방에 나왔다. 이 이상은 안 되겠다. 벌써 며칠째나 밥을 먹지 않고 혼자 끙끙거렸을 거다. 미나 손을 잡고 같이 식당에 가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저게 두려워하는데 뭐 달리 방법이 없지. 슈퍼마켓으로 간대. 응? 저 멀리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마을 사람들이 두 명이 보인대. 또! 아... 무시하고 지나칠까? 이번에? 아니야.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하여간 그래서 요새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성지지기들만 아니었어도 좀 살만하겠는데 이 사람이 성지지기가 아니라 사제님이라고 하래도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니 왜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제해요? 마몬교 사제님들 뻔히 계시는데 그럼 사탄님이 명령인데 그걸 어기겠다고? 자네 진짜 왜 그래? 난 사탄님이 아니라 마몬님을 모시려고 이 종교에 들어온 거요. 허허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당황한 남자는 다른 남자를 끌고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뭐야 마몬교 뭐 사탄이 따로 있고 마몬이 따로 있어? 뭔 말이야 이거?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꽤 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그걸 곱씹을 때가 아닌 것이다. 나는 다시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즉석밥, 통조림. 그 위에 미나가 혼자 챙겨 먹기 편한 인스턴트 식품들. 지금 근데 그 누나가 단서가 많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미나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닥치는 대로 때려 넣는다. 봉지 3-4개 가득 담길 만큼 물건을 산 나를 주인이 수상한 듯 바라본다. 혹시 마을 밖으로 나가시나요? 아직 나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요, 안 나갑니다. 날 훑어보는 주인의 눈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양손 가득 커다란 봉지를 들고 여관으로 들어왔다.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 들고 온 나에게 미나가 복잡한 얼굴을 해보였다. 먹을 거. 나는 여관 1층에서 미리 데워온 즉석밥을 열고 김을 포장을 뜯었다. 우와, 양념된 소시지도 올려놓고 통조림도 뜯었다. 맛있겠다.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자 어느새 나름 그럴싸한 한 상이 차려진다. 오, 맛있겠다. 미나는 천천히 수저와 젓가락을 집어들었고 이내 조심스레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밥을 조금 떠먹고 김을 살짝 뜯어먹고 통조림에 젓가락을 움직이고 이윽고 그 손이 빨라져 미나는 허겁지겁 식탁에 있는 것들을 처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배가 굉장히 고팠을 것이다. 어느새 미나는 훌쩍거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그러다가. 네. 미나는 훌쩍이는 눈물을 닦으며 마저 밥을 먹는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미나를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나는 잠시 앉아 미나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배려심도 또 이 와중에 배려심도 깊어요. 밥을 다 먹는 미나는 훨씬 얼굴이 좋아져 있었다. 고마워요. 사실 배가 많이 고팠었는데. 그런데 왜 괜찮다고 거짓말했어? 그건 미나야, 이 마을에선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숨기는 게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알고 널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다가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마음 편히 조사하든 취재를 하든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 너. 그럼 날 믿고 협조를 해줘야지. 그간 관찰한 결과 미나는 나쁜 아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저 나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기 위해 혹시 나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숨긴 것 같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 나는 미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신뢰의 관계를 쌓고 내 계획에 따라주기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강하게 이야기를 해둘 때다. 죄송해요. 말이 없던 현미나가 겨우 입을 열어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한 건 아닌가 곱씹으며 미나의 고개 숙인 머리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그래. 그래도 잘 먹어주니까 좋더라. 맛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어떤... 여기에 여행 왔다고 한 거 거짓말이지? 미나의 표정은 변한다. 어떻게 분명 잘 섞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아니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냐? 죄송해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도 하도 많이 봐서 말이야. 어설프게 거짓말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 내 말을 들은 미나가 감탄한 얼굴을 보인다. 이래저래 돌아가긴 했지만 신뢰감은 확실히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어쩌다 온 거야? 그게... 미나는 머뭇거리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머리를 긁다가 허벅지에 손을 비비다가 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망설임의 제스처를 한 번씩 다 취한 후 단념한 듯 작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가출했어요. 네. 가출? 네.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불량 학생 그런 거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가출을 했는데? 그게... 저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 친척 집에서 쭉 살았어요. 삼촌하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아서 어색하기도 했고 삼촌네 가족들도 저 안 좋아했고요.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중학생이니까 참자.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 드디어 고등학생이니까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쌓아두면 안 되지. 평소엔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처럼 잔소리하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 잡으면서 뒤에서 안 들리게 하는 척 절 욕하니까 정말 꼴불견. 미치도록 싫었어요. 거기가. 인터넷에 이 문제로 고민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 없이 사는 노숙자들을 생각하라고. 배부른 소리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자기가 겪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몰라. 하지만 죽더라도 그 집에 다시 돌아가긴 싫은데 이 감정이 정말 배불러서 생기는 감정일 뿐일까요? 미나의 이야기가 어쩌면 사춘기 아이들이 세상을 삐뚤게 보는 데서 나오는 오해일지도 모른다. 물론 반대로 정말 친척들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되었든 이런 추측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는 없다. 우선은 미나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을 해주도록 하자.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럼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잘못 내렸는데
무작정 걷다가 갑자기 안개가 껴서 여기 살면서 이런 안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안개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안개가 갑자기 꼈다. 현아는 그럼 안개가 여기 막 들이올 때 이 마을을 정도했다는 건가? 나는 현민아의 개인사와 이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을 머리에 정리를 했다. 사실 스토리 자체는 꽤 심플하다.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길러진 소녀는 친척들과의 마찰로 집을 나서다가 이 근처에 안개 때문에 길을 잃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을에 도착한 현민아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 안에 있는 마무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미나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고 결국 미나는 이 마을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거다. 아무래도 마지막 날 현민아와 함께 이 마을을 탈출하는 일은 매우 쉬워 보인다. 현민아로선 이 마을에 있을 이유도 없고 내가 계획을 짜면 그대로 따라와 줄 것이 분명했다. 분명 그럴 것인데 이 묘한 불안감은 도대체 뭘까? 아직도 현민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내 지나친 생각일까? 나는 그대로 현민아와 몇몇 이야기를 더 나누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다만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나를 대하는 미나를 보며 불안한 감각이 조금씩 옅어질 뿐. 아이고. 뭐 고마워. 아니, 저 게임 하실래요? 그래. 저번에 하던 거 마저 네. 해볼까? 게임으로 소통하네 얘네는. 와 알았어. 네. 일단은 얘한테도 신뢰도를 줬어요. 여관 복도를 걸으면 나는 현민아에 대해서 생각했다. 조금 겁이 많은 아이지만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닌 듯하다.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아이지만 역시 듣고 나면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신의 개인사를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기 쉽지가 않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희망적인 상황인데 아까부터 느껴지는 이 묘한 불안감은 뭘까? 나는 고개를 저어 불안을 털어버리고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다음 사람 또 만나야 되네. 이번에 누구 만나지? 내가 지금 진짜 미치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 신뢰도 하나 찍어볼까? 아닌데 지금 한시가 급해. 얘 많이 올랐네. 선알이 약간 지금 의심스러우니까 한세이로 가자. 한세이에게 가기 전 뭐 명단과 관계가 없었다. 이래서야 한세이를 만나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숙제를 안 해간 학생 같은 심정으로 폐가촌을 향했다. 엄청 기대했을 텐데 변명하기도 했어. 꽤 큰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그런 곳이라면 주민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을까요? 마을회관이라. 개인적으로는 종교시설 쪽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나타난 알버지가 그런 말을 해봤자 설득력이 없겠지? 확실히 가능성 지금으로선 있는 가능성도 사치예요. 우선 조사해보죠. 행동력 끝내주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한세이를 쫓았다. 아직 내부 조사는 안 해보셨나봐요? 주민들의 방문 빈도가 잦고 불규칙적이라 혼자선 위험해요.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움직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한세이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나도 피곤하다. 아마 오늘 나와 만나기 직전까지 마을회관에 안전하게 진입할 방법을 고심했겠지. 이제와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여기저기 신경 쓸 곳이 너무 많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세이 혼자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우린 말이 없이 걸었다. 한세이는 피곤해서 나는 그런 한세이에게 미안해져서. 여기에요. 소망언덕 마을의 마을회관이네. 회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아무래도 큰 회관이 필요 없는 규모의 마을이니까. 회관 정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마을로 향하는 큰 길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 사람들 몇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회관과는 꽤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당당히 정문으로 가면 바로 들이킬 만한 거리다. 들킬 만한 거리다. 정문으로 갈 수도 없겠는데요? 따라와요. 어디 가요? 저쪽에 뒷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한세이는
깜짝이야. 카와임에게 팔로우 고마워. 어서와. 한세이는 이미 마을회관을 진입할 계획 자체를 세워둔 모양이다. 믿음직한 한세이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이래서야 내가 할 일도 없겠다 싶은 묘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회관 내부는 마을 사람들을 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 트여 있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종교 이야기? 의외로 평범하게 TV나 볼까? 준성 씨는 정문 쪽 망 좀 봐줘요. 제가 둘러볼 테니. 그러시죠. 한세희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대충 성격 자체를 알 것 같다. 주도적이고 항상 앞서 나간다. 그것은 한세희가 거만하거나 혹은 자신을 과신하거나 해서 그러는 건 아닌 듯 보인다. 그저 한세희는 항상 혼자서 저렇게 달려왔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세희의 저런 모습은 흡사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마저 들게 만든다. 혀를 차면서 잡생각들을 털어버린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정문 쪽으로 망을 보기 위해 걸어갔다. 나는 정문벽 근처에 기대어 바깥 상황을 집중했다. 지금은 내가 맡은 일이나 잘하자. 5분 정도가 지났다. 긴장하고 있더니 목이 뻐근하다. 나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 굳은 근육을 풀었다. 잘하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수도 있는 듯한. 발소리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중령남일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닌가? 그럼 완전히 속고 있었구만. 분명 사람 목소리다. 아무도 2명 이쪽으로 오고 있다. 눈으론 보이지 않는다. 정면에서 걸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하며 빠르게 한세희 쪽으로 움직였다. 왜 이쪽으로? 쉿. 이 소린 발자국 소리를 들은 한세희의 얼굴은 당혹감을 물든다. 나는 소리내지 않고 입을 뻐끔거리며 다시 말을 걸었다. 숨어야 돼요. 저기 반에 숨을까요? 저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럼 어쩌게요? 나는 주변을 두어거리다가 장롱을 주목했다. 장롱을 열어보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라면 둘이 숨을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남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우리의 뻐끔거리는 입이 빨라진다. 여기 장롱. 거기 너무 좁잖아. 가릴 데가 아니잖아. 차라리 저 방에. 한세희가 장롱역 관리사무소라는 적힌 문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세희의 얼굴에 당혹이 물든다. 시간 없어 빨리. 한세희의 손목을 잡아 끌어 장롱으로 들어갔다. 닉이 익숙해서 들어와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발로란트 할 때 잠깐 놀러 오지 않았나? 나도 보긴 봤는데 카와이 미기. 좁은 장롱에 들어가자 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뛰기 시작한다.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이질적인 향기가 느껴진다. 이 향은 체온과 함께 느껴지는 낯선 피부의 내음. 그리고 난 그제서야 내가 한세희와 완전 밀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다른 의미로 뛰기 시작한다. 이 정도면 한세희에게도 들릴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나 뭐 하는 거냐 라고 스스로 꾸짖어 보지만 내 멘탈도 나가네 이거. 심장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나는 한세희의 표정을 살폈다. 다행히도 내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거나 하는 기색이 없다. 이거 추리 게임, 이게 추리 게임이야. 장난해? 이거 지금 이게 추리 게임이야, 연애 게임이야. 좀 진정해요. 아주 잘 듣고 있었군. 나는 별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세희라는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피어오른다. 사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은 이 자연스러운 느낌. 이렇게 밀착한 채 바라보면 피부 질감까지 보이는데
이런 존재가 정말 괴물일 수가 있는 걸까? 이 자식아. 아니면 그 반대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괴물일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인가? 잡념에 빠져있던 내 귀에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자 내가 있는 상황이 다시 인식이 되면서 되려 심장의 두근거림이 잦아든다. 이건 진정되었다기보단 흡사 심장조차 숨을 죽여버린 느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지 이미. 싹 쓸어갔네. 아니야, 박씨가 아직 안 왔어. 나중에 들린다 했어. 그래? 어이씨, 여긴 왜 잠가놨어? 비켜봐, 김씨. 아재가 잠가놨나 보구만. 자, 됐어.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들어옮기는 듯 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대화였지만 필요 이상으로 느릿한 발소리와 고장난 듯한 불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어딘가 삐걱거리는 목소리는 남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짐작케 했다. 기껏 사그라들었던 심장박동이 다시 빨라진다. 그런데 그쪽 일은? 그쪽? 아, 그것들? 그래. 그것들 어떻게 한대? 그걸 왜 신경 쓰나? 그쪽 일은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뭐 뻔하지 않을까? 구원의식 말이지. 젊은 나이에.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이 부족해. 큰일이야, 큰일. 그런 말 하지 말어. 불쌍한 영혼들이야. 구원을 빌어줘. 자, 이거나 빨리 들어. 하나 남은 건 박씨가 가지러 오겠지. 박씨는 왜 맨날 늦는데? 곧 온댔어. 자, 나가자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느릿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점차 멀어져 간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 나는 익숙한 한숨을 쉬며 장롱 밖으로 나가려 했다. 잠깐만. 좀 기다려요. 혹시 모르잖아요. 한세희가 진지한 얼굴로 장롱 틈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세희는 제법 미인이다. 이야, 이 와중에 네 목숨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 미인이고 아니고 그게 어디... 아유. 남자로서 이런 좁은 곳에 밀착해 있으면서도 아예 의식하지 않는 건 무리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나 품고 있다는 걸 알면 한세희가 나를 한심하게 여기겠지만 조금씩 열기가 올라오는 얼굴을 들키기 싫어 나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다. 그렇게 장롱에 있기를 몇 분. 이윽고 우린 장롱에서 빠져나왔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들 뭐라고 했던 걸. 많은 사람들이 했던 알 수 없는 말들이 떠오른다. 분명히 꽤 신경 쓰였던 말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 영문을 모르는 것들을 해석할 때가 아니었다. 잘 모르겠지만 박씨라는 사람이 곧 여기로 온다는 말은 확실히 들었죠. 보채지 마요. 깊게 생각해보잔 소리 아니었으니. 서두르죠. 아까 보니 관리 사무실 문도 열린 모양이에요. 전 저길 찾아볼 테니 준성 씨는 망 좀 부탁해요.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관리실 내부로 들어갔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잠시 바라보다 벽에 몸을 기댔다. 이곳이라면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선 선배들에게 하듯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나는 팔짱을 낀 채 문 쪽으로 바라보았다. 3분 정도 지났다. 나는 정문과 후문 번갈아 보며 인기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계속 집중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급속도로 몰려든다. 나는 잠시 손가락으로 양 미간을 두세 번 눌렀다. 그리고 그때였다. 갑작스레 들려온 거칠게 문을 여는 소리에 나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한세희는 내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겁에 잔뜩 질린 채. 뭔데요? 무슨 일? 으아, 잠깐! 한세희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균형을 잃은 난 옆에 있던 가구에 부닥쳤고 가구에 놓여있던 접시들이 떨어지며 요란하게 깨지고 말았다. 나는 떨어지는 접시를 피해 옆으로 달리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 관리실을 바라보았다. 저건 사제복을 입은 기이한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관리실의 벽을 통과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조금 위험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던 사실이다. 게다가 저들이 인간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들이라고 들은 기억이 난다. 어디서 들었더라? 모르겠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시라도 저 녀석에게 멀어져야 한다. 하지만
잠깐 진정 좀 해요. 나는 간신히 내 공포를 억제시키며 한세이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나를 의아하게 보는 한세이에게 우리가 달려가던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켰다. 거기 누구 있어요? 홍씨야? 또 사고 친겨? 나 여기 있어. 나 아니야. 그럼 방금 박살난 소린 뭐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린다. 요란한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 우리가 뛰던 방향의 정문, 즉 마을 방향이었다. 만약 그대로 뛰어갔으면 필경 맞춰버렸을 거다. 한세이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모양이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엘리트 변호사고 뭐고 아무래도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슬쩍 뒤를 보았다. 검은 옷의 사제는 어느새 벽을 다시 빠져나온 상태. 숲 쪽으로 뜁시다. 나는 그렇게 뻐끔거리자마자 후문 쪽으로 바닥을 박찼고 그것을 신호로 우리는 전속력으로 숲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방금 누구야? 저쪽으로 갔어!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한세이와 나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숲을 가로질렀다. 헉헉. 1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전속력으로 달리니 벌써 숨이 차기 시작한다. 우리의 달리기 속도는 현저하게 늦어졌고 우리 뒤편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금은 꽤 멀리서 들리지만 그 소리를 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더 빨리 달려야겠다. 어찌되었건 이 숲만 벗어나면. 세이씨? 뭔가 발에 걸렸는지 한세이가 넘어져 버렸다. 나는 놀라 한세이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그냥 걸려 넘어지. 잘하고 와요. 왜 그래요? 발목 접질렸어요? 그런 것 같네요. 한세이는 자신의 발목을 보며 이리저리 움직이려 해보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우리 뒤편을 바라보았다. 아직이다. 아직 마을 사람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 물론 이대로 들켜버린다고 해서 저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린 이 악마가 만든 무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이니까. 하지만 앞으로의 행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 건 확실하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저들에게 속고 있는 바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빌미가 잡힐 만한 일을 절대로 막고 싶다. 빨리 일어나요. 부축해 줄 테니까. 좀 진정해요. 이러서야 둘 다 잡혀. 한세이가 그렇게 말하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변을 둘러본다. 저기 보여요? 그곳엔 구덩이가 있었다. 한 명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구덩이다. 설마 저기에 숨겠다는 겁니까? 말했잖아요. 이대로면 둘 다 잡힌다고. 차라리 제가 저기 숨어 있고 준성 씨 혼자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래도 저긴 너무 위험해요. 조금만 수색당해도 금방 들킬 텐데. 아니요. 그렇게까지 수고스럽게 수색은 안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것뿐이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찾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날 부축하면서 걸어가면 진짜 들킬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나는 답답함에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뻔했다. 한세이의 말에 납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렇게 말하는 한세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신이 다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더욱 한세이를 두고 가기 싫었다. 나는 뒤를 슬쩍 돌아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망할. 알겠어요. 저기까지만 부축해 줄게요. 천천히 걸어봐요. 진짜 고집있네 정말. 은근슬쩍 반말하지 마요.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그리고 세이씨도 흥분하면 반말 튀어나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요? 그랬어요. 저기 숨어서 기억나 되새겨보세요. 죄송해요. 짐이 되려던 건. 사과는 나중에 하고 자 조심히 들어가봐요. 한세이를 구덩이 앞에 내려놓았다. 한세이는 몸을 굽히고 구멍 속으로 조심히 들어간다. 다행히 구덩이는 제법 깊어 한세이를 꽤 훌륭히 숨겨주었지만 나는 한세이의 발목을 못 내 신경 쓰였다. 빨리 가요. 그럼 나중에 폐가에서 봅시다. 한세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주변에 나무줄기와 낙엽들을 주워 모아 뚜껑처럼 만들어 구덩이 위에 덮었다. 좋아, 이 정도면 얼른 눈에 띄진 않을 거다.
작업을 마친 나는 내가 가던 길 아닌 구덩이와 반대 방향 쪽으로 뛰었다. 그리고 구덩이와 충분히 멀어진 부근에서 근처의 나무를 힘껏 걷어찼다. 뭐야, 방금 뭔 소리 안 들렸어? 뭔 소리를 듣긴 이 소리를 들으라고. 이 소리가 안 들려? 들었어, 저쪽. 내 쪽으로 남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걸로 됐겠지? 나는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 근육을 쥐어짜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우선 이 숲을 빠져나가자.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거다. 지금은 오직 그것만 생각하자. 후. 숲을 지나는 마을 뒤편까지 도착한 나는 이 마을 건물 한쪽에 몸을 기대어 숨을 골랐다. 몸이 열기가 사그라들자 찬바람이 땀에 젖은 몸을 맹렬히 두드린다. 나는 웃옷 앞섭을 여미어 이마에 잔뜩 묻은 땀을 털어낸다. 아, 젠장 놓쳤네 이거. 여기로 온 거 확실해? 어떤 강 큰 놈이 마을로 바로 오겠냐? 확인은 해봐야 할 거 아닌가? 말소리에 몸을 숨긴다. 그리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남자 2명의 모습이 보인다. 회관 쪽에서 온 남자들인가? 숨을 헐떡이며 남자들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어쩔까? 그냥 이대로 숨었을까? 아니면 되려 이쪽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보이는 방법도 있을 거다. 나는 내 바짓단과 신발을 묶은 잔가지에 낙엽을 털어냈다. 혹시 몰라 웃옷도 벗은 후 여기저기 살폈고 뒤편에 묻은 나뭇가지를 떼어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어 셀카 모드로 내 모습을 확인했다. 좋아, 이 정도면.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옮겼다. 아, 안녕하세요? 나를 발견한 남자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말투로 인사를 한다. 약간 소린 끝이는군. 아, 네. 아저씨도 안녕하시죠? 어휴, 저희야 뭐 별일 없죠? 저기 그런데, 네? 혹시 마을회관 쪽으로 오셨었나요? 이 사람이 지금 귀한 분께 무슨...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을 좀 하느라... 아니요, 괜찮아요. 안 보여서 몰랐는데 마을회관도 있나봐요? 네, 저쪽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아, 혹시라도 호기심 삼아 가진 마시고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엄격하신 사제님이 회관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괜히 갔다가 혼날 수도 있으니 어지간하면 마을에만 계세요. 네, 그러죠. 그럼 저흰 일이 좀 있어서. 자자, 어서 가자고. 그거 컷 치워드릴게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다. 접시도 치워드릴게요.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린다. 아무래도 잘 속여 넘긴 모양이다. 게다가 분위기를 보아하니 한세희도 못 찾은 모양이군. 한세희는 아무래도 무사한 것 같다. 시간이 좀 흐른 뒤 폐가 쪽으로 가보도록 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와, 이거 게임 엄청 말이 너무 많다. 한 시가 되자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 좋아. 지금이라면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이 가능하다. 머뭇거릴 시간이 아까워. 나는 빠르게 걸음 옮겼다. 아까 폐가 쪽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 여기 갔고. 커다란 케이스. 종이 박스. 목마 소환 일지. 서큐버스. 영문을 알 수 없는 낙서? 666 사타니즘. 다음에 몬스터 인 더 월드. 구미호. 오, 마녀. 마녀에 대한 책이라고? 마을의 역사? 배고파요. 과자 꺼내 먹어. 냉동실에 초코와인.
상자. 왜? 윽. 어디 있어요? 초코요? 아니 초코 또. 아이. 또. 초코 아이. 힘내, 힘내. 엄마 초코아이 어디? 여기 있다. 설탕 초코아이는. 들렸다. 보자. 구미호. 아이고 아이 여기 있어. 구미호 사냥. 엄마 화이트아이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씩 먹어. 그럼 줄게. 헤이. 봅시다. 하나 더야? 볼까? 화이트아이도 같이 먹을래요. 폐가 쪽 쭉 돌자, 그냥. 나도. 아니면은 강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강 한 번 가볼까? 같아요. 엄마 꼭 같아요. 엄마, 나 이거 두 개 다 먹고 싶어요. 하나씩, 그래, 알았어. 자. 자, 마티자 주지. 마티자 주지. 마, 띠자 주지. 뜯어주세요. 띠자 주세요. 엄마 아까 전에 그 만두 부스러기 먹었어. 자, 여기. 하. 창고 문이 열리질 않네. 아니야, 이게 시간이 안 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종이 박스. 사타니즘? 안다. 캐비넷 수색. 손때가 묻은 책이다. 뱀파이어 관련된 거 같은데? 9일 기도 행사 순교자 편? 이건 뭐야? 마뉴얼을 추적하다. 내가 왜 유황손이냐면 내가 이거 1권 처음 본 거 같은데? 다 녹아버리거든요. 역시나 맥심. 그거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색을 다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박스좀 집어주세요. 뱀파이어 뉴. 조사 기록 사몬트어. 그 다음에 현옥. 역시나 현옥, 서큐버스 현옥 맞네. 그 다음에 마녀. 마녀도 현옥이고 관통. 시체 관통이라고? 경고. 구미호 훼손.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건 단서에 보면은 공포. 나 사몬트어라 그랬어. 사몬트어 뱀파이어. 아니 뭐가 그게 봐. 미안. 현미나는 지금 거의 2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공포의 사몬트어. 인형재물. 강시랑도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강시에 관한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체 관통이 어디였지? 아까? 마녀. 현옥의 마물. 야, 잠깐만. 시체 관통. 진. 이거는 이거 3개 다 지금 되기 때문에 마녀일 확률은 거의 높다는 건데, 공포와 현역, 인형 재물, 강시랑, 약간, 뱀파이어, 사몬트. 와, 이거 되게 어렵다. 2번째 사건. 현옥, 강시랑, 마녀, 서큐버스. 강시랑, 그 다음에
구령어가 아까 서큐버스. 얘는 서큐버스를 시차 처리에 대한 규칙은 없어. 이 서큐버스일 확률이 높은데 사몬트어 뱀파이어는 일단 아닐 거고, 공포의 현혹도 아니고, 뱀파이어는 일단 무조건 아니고, 공포 구미호도 아니고. 그러면 얘는 공포와 현혹이니까 되어 있고, 현혹이고, 모든 언어 구사하고, 얘만 거부하고, 시대 관통인데 얘는 훼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마녀도 아닌 거지. 왜냐하면 얘는 관통이니까. 이건 훼손을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서큐버스, 현혹에, 불령어에 대한 규칙이 없는 거랑, 그 다음에 강시가 현혹에다가 인형 제한 소물인데, 얘 서큐버스인 것 같아. 주아이님 어서와요. 세 번째 사건. 공포, 현혹, 강시, 공포, 구미호. 뱀파이어 공포지. 그다음에 현혹이니까 서큐버스는 아니고. 이게 재밌어요. 근데 얘 구령어란 말이야. 서큐버스는 아닐 확률이 높고, 현혹의 마물. 그렇기 때문에 마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인형 재물이 있고, 공포와 현혹이니까 얘는 강시는 되고, 공포에다가 시체가 되니까 얘도 맞고, 뱀파이어도 이렇고. 일단 이렇게 해서 세 개 추론을 해보자면, 지금 두 번째 사건은 서큐버스가 거의 확정이고, 여기 1번이나 첫 번째 사건이나 세 번째 사건에서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서큐버스가 확정인 걸로 봐서는 서큐버스한테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그렇다면 뱀파이어. 야, 이거 너무. 네 번째 사건 용의자가 있어? 네 번째가 생겼어? 토니 어서와. 아직 네 번째가 안 나왔네? 왜지? 나 더블 못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되게 안 아프거든요. 유채린도 아무래도 찍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서큐버스랑 강시는 확실한 것 같긴 해. 근데 이 첫 번째가 나는 강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공포 마물. 일단 뱀파랑 서큐버스 그러면은 패스를 해보고, 마녀가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얘 시체 관통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상태에도 시체 관통인데, 미치겠다. 야, 무슨 이렇게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서큐 나도 사는 아이 좀! 나도 사는잖아 해줘. 얘가 아직 시체 유형이 안 나왔잖아. 얘 시체 유형이 나와야 뭔가 확실해질 것 같은데. 두 번째 사건 용의자에선 서큐버스는 사실 두 번째 사건 자체가 서큐버스 보면은 현혹에 그다음에 구령을 사용하고 있고 시체 처리에 대한 그 규칙이 없어. 그렇다는 건 이거 세 개가 다 맞물린다는 얘기거든. 세 개가 다 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큐버스는 확정인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엄마 나 TV 볼 거야. 없어. 없단 말이야. 아, 씨. 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해질 것 같은데. 엄마. 일단은 서큐버스를 제외한 신뢰도를 높여야겠다. 장난감 밟았어. 최실이 일단 마니어로 가보자. 뭐? 장난감 밟았어. 잘했다. 아프겠다. 아까 조금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해서 봅시다. 최실이가 없다. 늘 여기에 있던 녀석인지라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황한 나는 잠깐 동안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혹시 학교 안에? 나는 폐교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도 교무실에서 뭔가 하다가 열쇠를 잃어버렸댔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나는 큰 고민 없이 학교 내부로 향했다. 없나? 교실은 저번에 봤던 대로 난장판인 상태였다. 나는 바로 캐비넷을 향했다. 저곳에 학생들의 일기장이 있었다. 뭐야 소리야. 소름 돋아. 나는 일기장 더미를 뒤적였다. 내가 찾은 것은 물론 박근숙이란 이름이 있었다. 박근숙. 아 여기 있다. 다행히도 박근숙의 일장은 쉽게 발견되었다. 혹시 더 있으련가? 나는 일기장 더미를 좀 더 뒤져봤지만 더 이상 박근숙의 일기는 나오지가 않았다. 좀 아쉽지만 리모컨 잡고 있는데. 리모컨 찾아요 그러면. 박근숙의 일기장이 조금씩 펼쳤다. 아니 펼치려고 했다. 발소리 분명 발소리다. 누군가가 있는 건가? 나는 일기장의 가방에 쑤셔넣고 잔뜩 긴장한 채 교무실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숨을 죽인 채 발소리에 집중한다. 이윽고 발소리가 멈춘다. 나는 온 신경을 그쪽으로 향해 곤두세웠다. 그리고 엥?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재채기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슬쩍 고개를 내밀어 책상 너머로 보았다. 아 이거 진짜 추리 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연애가 나와. 폐교에 먼지를 들이마신 탓인지 연신 재채기를 하던 최실이는 품에서 부적을 꺼내더니 코를 쓱쓱 닦고 바닥에 던져버린다. 내가 갖고 다니는 부적을 저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 어쩐지 진이 빠져버린 나는 그대로 몸을 일으켰다. 야 최실이 왜 거기서 너 보러 왔다가 없길래 이것저것 조사하고 있었어. 날 보러 왔다? 넌 왜 여기에? 그건 알 필요 없. 내가 정말 찾은 거. 나 보러 왔어? 어? 그렇긴 한데 그럼 나 좀 도와줘. 응?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최실이가 도와달라고 한 건가 지금? 그래? 뭘 도와주면 되는데? 최실이는 그렇게 툭 뺏고 앞장서기 시작한다. 분명 평소와 같이 무례하고 재맷더리이긴 한데 어딘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뀐 느낌이군. 다리가 아직 안 나왔대. 이것 또한 익숙치 않은 반응이다. 역시 평소랑 뭔가 다르다. 뭔가 마녀가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네. 나는 최실의 묵직한 가방을 들쳐매며 그 묘한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어딜 가는 건데? 그걸 알아 못하게? 아니 날더러 도와달라며. 그럼 뭘 도와야 하는지 알아야지. 미리 알아 좋을 거 없어. 야, 씨. 저 녀석
엄청나게 불길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순간 그가 내가 겪은 정화라는 이름의 인격 모독들이 연속적으로 떠오른다. 나는 걸음을 멈춘다. 말 안 해주면 안 간다? 마치 주사 맞기 싫은 어린애처럼 나는 그렇게 말해버렸다. 하지만 그런 꼴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당하는 건 이제 싫다. 야, 잠깐만! 내 팔을 억지로 잡아끄는 최시리에게 난감해지고 만다. 억지로 버티자니 최시리의 다친 발이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마냥 끌려가자니 어딘가 억울하고, 마음은 이리도 복잡한데 내 몸은 이미 질질 끌려가고 있군. 아, 알았어. 내 발로 갈게. 간다고! 결국 나는 얌전히 최시리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새삼스레 내 손에 든 가방의 무게가 신경 쓰인다. 이번엔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 하도 당하니까 걱정되나 보다. 웬 호수? 전혀 예상지도 못한 장소였다. 하지만 최시리는 놀란 날 버려둔 채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한다. 여기가 다음 사건 현장이 될 것 같은데? 잠시 여기저기 찾던 최시리가 나를 불렀다. 최시리의 뒤에는 낡은 배가 보인다. 설마. 뭔 설마? 최시리가 배에 올라타면 그렇게 되묻는다. 난 여기서 버텨볼까 했지만 최시리의 눈빛이 그걸 허락치 않았다. 저 녀석 생긴 건 꼬맹이 같으면서 도무지 기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망할.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투덜거리며 배에 올랐다. 인생을 살면서 배를 움직여본 한강에서 오리배를 탄 게 전부다. 그래서 처음 노를 어떻게 져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이윽고 감을 잡고 노를 힘껏 젓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방향을 못 잡던 낡은 배는 겨우 천천히 움직여준다. 배도 잘 무네. 가만 보면 은근 재주 많아. 너보다 한 살이라도 더 살았으니 해본 것이 많지 않겠냐? 저 꼬맹이가 방금 비웃은 건가? 순간 울컥했지만 최시리가 비웃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 감정이 금방 가라앉는다. 거참, 오늘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군. 배를 계속 저어가 나갔다. 가끔 최시리가 물 안쪽을 보면서 이리저리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는 걸 제외하면 별 대화는 하지 않았다. 어딘가 이용당하는 느낌이었지만 험한 꼴을 당하는 것보단 나은가. 그만. 멈추래. 나는 노를 멈췄다. 여기서 기다려. 너 설마 물에 들어가려고? 내가 직접 찾아야 돼. 난 여기 있어. 야, 잠깐만. 지금 초격... 벌써 들어갔네. 젖으면 엄청 추울 건데. 뛰어들자마자 덜덜 떨면서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최시리는 의외로 잘 잠수해서 무언가 열심히 찾는 모양이었다. 최시리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인다. 다행히 수심이 그리 깊은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고개를 들어 호수를 바라보았다. 안 그래도 안개에 둘러싸인 마을에 물 한 개까지 고요하게 퍼져있는 호수는 흡사 3도천을 방북히 했다. 다른 점을 꼽자면 여기는 강이 아니라 호수라는 거?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며 배 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시간이 꽤 흘렀음을 느꼈다. 최실이 들어간 지 1분 넘지 않았나? 왜 아직도 올라오지 않지? 불길한 마음에 호수를 들여다본다. 흐리게 보이는 최실이의 실루엣이 물속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나 이런 망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대로 호수로 뛰어들었다. 여기서 또 정분이 나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야. 최시리를 끌고 물까지 겨우 헤엄친 나는 그대로 앞에 거꾸러졌다. 그러고 보니 수영을 안 한 지 얼마 되었더라? 늘 컴퓨터 앞에서 밤새고 자양강장대로 몸을 혹사시킨 대가가 폐를 통해서 그대로 느껴진다. 우엑 캑캑캑 너무 힘들다. 이대로 쓰러져 기절해보고 싶은 정도로. 정신 차리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는 기절한 최시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야 최시리 정신 차려. 대답이 없다. 야 최시리 야 정신 차리라고. 최시리를 강하게 흔들었지만 역시 반응이 없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인공호흡 어떻게 하더라? 나는 최시리를 다시 눕혔다. 그리고 인공호흡법으로 흐릿한 기억을 떠올렸다.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해보는 수밖에. 훅! 죽지 마라 제발. 얘가 둘 다 죽어라 그냥. 죽어버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내 이마에서 흐르는 게 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신을 다해 인공호흡을 했다.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흉부를 압박하고 최실의 코를 막으며 입을 벌리는 그 순간 최실이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최실이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고 그대로 멈춰 숨을 헐떡인다. 그렇게 우리들은 한동안 말없이 숨을 골랐다. 야 임마,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뭐랬냐니? 무슨 말? 너 방금 죽을 뻔했다고. 뭔 짓을 하면 수초에 발이 묶이는데 차라리 나한테 부탁을 하던가. 나도 놀랄 정도로 감정 섞인 분노가 터져나온다. 괜찮아. 난 안 죽어.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제대로 구했어. 최신이는 어이없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손에 꼭 쥐고 있던 빨간 풀떼기를 내밀었다. 순간 화가 나서 그걸 집어 던지고 버리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참자. 일단은 이 녀석에게 맞춰주기로 했잖아. 후. 그래서 그게 뭔데? 붉은 소곡정. 그걸로 뭐 하는 건데? 경련주사랑 섞으면 강력한 부적이 돼. 이제 돌아가자. 할 일이 많아. 그래, 돌아가자. 나도 지쳤다. 나도 지치고 있다, 지금. 뭐해? 몸이 안 움직여. 응? 나는 최실이의 다리를 보았다. 녀석 다리에 눈이 띄게 후들거리고 있었다. 이 녀석 멀쩡한 척 아무런 척 안 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모양이다. 휴, 거기서 잠시 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는 거야? 야, 다시 왜 물속으로 왜 뛰어들어? 나는 최실이를 업은 채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업히는 걸 거부했던 최실이는 막상 업히니 내 등 몸에 그래 알았다.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아니. 혹시 나 무거워? 최실이가 그렇게 물어온다. 야, 무거워. 옛날부터 말라땡이란 말은 들었지. 무겁다는 그러냐? 그만큼 네가 약골이란 거지. 어쩌라고. 말없이 걸었다. 나도 말이 없어지고 싶다. 너는 나 몰라. 나 이런 연애 관련된 거는 보고 싶지 않아, 얘들아. 이름이고 나발이고. 넘어가. 스킵해버려? 자, 뜨거운 물을 맞으니 얼어붙던 몸이 녹은 듯한 기분이다. 오늘은 물에 담가졌으니까 씻었겠구나. 최실이는 죽을 뻔했다. 녀석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붉은 소곡장인지를 찾아서 귀신을 몰아내려고 한 거다. 만약 최실이가 정말 인간이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퇴마에 집착하는 걸까? 정말 이 마을에 있는 악마가 존재를 느껴서? 하지만 그냥 피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글쎄요... 몸을 씻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나는 문득 미처 잊지 못한 일기장이 떠올랐다. 박근수기 일기장. 도와줘서 고마워. 정신 차리자. 지금 나에겐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조차 아깝다. 자, 한번 읽어볼까? 1979년 7월 26일. 방학이 되고 오늘 못난이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못난이는 항상 멀찌감치 우리 집 은행나무를 봐왔었다며 가까이 보니 매우 크다고 말했다. 못난이가 우리 집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다. 수박도 먹고 매우 좋았다. 1979년 8월 5일. 못난이는 지금껏 못난이라고 불러온 게 갑자기 신경 쓰였다. 나도 생각 없이 맨날 못난이 했는데 이제 바꿔야겠다 싶어서 기준이랑 같이 못난이의 별명에 대해서 생각했다. 나는 못난이의 앞머리를 올려서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눈이 참 예뻤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쁜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별명을 들은 기준이가 웃으며 까불다가 이쁜이한테 맞았다. 기준이가 뭐라고 하든 이제부터 이쁜이라고 부를 거다. 1979년 8월 7일. 오늘 냇가에서 이쁜이랑 기준이랑 셋이서 가재를 잡으며 놀았다. 그러다가 내가 모르고 미끄러지면서 이쁜이를 잡아당겨 둘이 물에 빠져버렸다. 기준이는 우리 꼴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우리는 그런 말 쓰는 사람 처음 본다고 같이 웃었다. 나도 너나 나나 물에 빠진 생쥐꼴이네.
뭔 늙은이 같은 비유래? 그런 말 직접 쓰는 사람 처음 나도 봤다. 처음 봤어. 그게 뭔 소리야? 몰라, 그냥 이상해. 아, 그립대?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최시리의 말들이 떠오른다. 이 묘한 공통점은 그냥 우연인가? 나는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일기장을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다시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1979년 8월 9일. 오늘은 이쁜이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기준이는 무섭다고 가기 싫어했다. 그렇다고 나 혼자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고 왔다. 처음에는 이쁜이도 우리가 자기 집으로 오는 걸 싫어했다. 싫어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쁜이네 집에 가고 싶었다. 이쁜이도 정작 우리들이 오니 좋아했다. 무당집은 처음이었는데 참 신기했다. 나랑 이쁜이랑 기준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쁜이네 아저씨가 오셨다. 처음 보는데 정말 무서우셨다. 나랑 기준이가 인사했는데도 아저씨는 우리를 신경도 안 쓰고 수련을 해야 한다며 이쁜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이쁜이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이쁜이도 아버지를 따라 무당이 되려고 하는 걸까? 오래 놀지 못하고 우리는 산으로 내려왔다. 이쁜이랑 더 놀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1979년 8월 11일. 오늘은 길을 걷다가 이쁜이를 봤다. 이쁜이가 냇가에서 혼자 꿍한 모습으로 혼자 있길래 놀래켜 주려고 했다. 이쁜이는 놀라지도 않았다. 내가 옆에 앉으니까 이쁜이는 다짜고짜 그저께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사실은 내가 억지로 놀러간 건데 내가 더 미안했다. 나는 이쁜이에게 무당이 되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이쁜이는 무당이 되기 싫다고 했다. 자기가 무당이 되면 학교에 못 다니게 되고 나랑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무서운 아저씨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갔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다. 이쁜이가 무당이 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함께 있기로. 물론 기준이도. 일기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이번 일기장 역시 뭔가 이렇다 한 클 단서는 없어 보였다. 역시 어린아이들의 일기장 정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건가? 아니다. 내가 미처 못 보고 넘어간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첫 번째 페이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1979년 7월 26일. 방학이 되고 오늘 못난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못난이는 항상 멀찌감치 우리 집 은행나무를 봐왔다며 가까이 보니 매우 크다고 말했다. 못난이가 우리 집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같이 나무 밑에서 낮잠도 잤다. 수박도 먹고 매우 좋았다. 그냥 평범한 하루의 나열이었다. 이런 건 아무래도 단서가 되지 않겠... 어라, 잠깐만. 나는 다시 한번 첫 번째 페이지를 읽어보았다. 방학이 되어도 오늘은 못난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못난이는 항상 멀찌감치해서 우리 집 은행나무를 봐왔었다며 가까이 보니 매우 크다고 말했다. 매우 커다란 은행나무라? 이 정도로 묘사된 곳이라면 분명 눈에 띌 것이다. 만약 이곳을 찾아낸다면 최시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기장을 마저 살펴보았다. 나머지 일기에선 이렇다 할 건질만한 게 없네. 뭐 됐어. 나는 일기장을 닫았다. 그리고 잠시 내 머리에 스쳐간 생각이 떠올려 받았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 생각을 좀 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군. 나는 생각들을 정리하며 몸을 일으켰다. 어쨌거나 지금은 1분 1초라도 아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야. 와, 이거 엔딩 언제 보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갔을 때 벌써 해가 져 있었다. 어느덧 여섯째 날도 끝나간다. 웃옷을 벗어 구석에 던지고 허리와 목을 여기저기 움직였다. 두두둑하는 뼛소리가 경쾌하게 올라 퍼진다. 피곤하다. 나는 중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자. 9번째 날이 시작되자마자 마을을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상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이다. 겨우 이틀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물을 몸으로 받아내며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담요에 몸을 맡겼다. 내 몸이 근육이며 관절이며 모두 입을 모아 휴식을 외치고 있다. 내일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완벽하게 몸을 회복해야겠지? 눈을 감고 몸에 힘을 쭉 뺐다. 피곤했던 터라 바로 졸려온다. 그리고 천천히 내 의식은 이제 진짜 이틀밖에 안 남았네? 뭐야, 마진이 점점 뭔가 바뀌네. 아, 역시나 아침에 이틀째가 다가왔어요. 아,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